안녕하세요. 오늘 정신분석의 뜰 세미나 11 134페이지 3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은 두째 줄의 욕망의 기능 속에서 응시가 갖는 특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본다는 것은 욕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본다는 게 시각의 차원이냐 응시의 차원이냐에 따라 다른 것이죠. 시각에 의거해서 볼 때 그것이 욕망하는 것은 이건 상상계적인 욕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응시의 차원에서 본다는 것은 그것은 결여를 통해서 나오는 욕망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징계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상상계적인 욕망이냐 상징계적인 욕망이냐 그것을 결정짓는 것이 시각을 통해 욕망하느냐 응시를 통해 욕망하느냐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34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에 비스듬히 놓여있다고 했습니다. 비스듬히 놓여있다, 왜곡되어 있다, 뒤틀려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정상적인 화면, 정상적인 그림, 정상적인 모양의 대상, 거기에서 뭔가 우리에게 얼룩으로 작용하는 어떤 것, 얼룩으로 작용하는, 암점으로 작용하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무의식의 실제를 지시하는 어떤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표, 기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확신하는 것, 그것이 상상계와 상징계에 걸쳐 있다면 나 자신에 대한 확신에서 미끄러지는 어떤 것, 나 자신의 어떤 애매모호한 점, 이것은 실제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죠. 미끄러지는 부분, 남는 부분, 또는 모자란 부분, 그것이 결국은 주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35페이지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 시각은 일반적으로 이미지의 함수관계라 부를 수 있는 어떤 양태를 따라 조직됩니다. 이렇게 됐어요. 시각이라는 것은 이미지와의 함수관계다. 내가 뭔가를 본다는 것은 어떤 대상을 본다 할 때 그 대상이 어떤 성질의 어떤 성격의 것으로 보이느냐 하는 것은 바로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 의해서 결판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본다 할 때 그 자동차에 대한 나의 이미지에 의해서 그 자동차가 결정되는 것이지 그 자동차를 내가 객관적으로 사실 그대로 보고 있는 건 아닌 것이죠. 나의 이미지를 통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미지를 조작하는 것이 바로 선전 아니겠어요? TV에서 선전하는 거, 광고하는 것은 바로 그 사물, 그 대상을 보는 우리의 이미지를 조작해내는 것이죠. 그 조작된 이미지를 가지고 그 사물을 보게 만드는 거죠. 모든 홈쇼핑에서 나오는 그 상품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 상품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를 조작하는 것이 선전과 광고를 통해서 또 거기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의 그 상품에 대한 그 사물에 대한 그 대상에 대한 이미지를 조작하는 것이죠. 시각은 이미지와 함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136페이지) 넷째 줄, 우리는 이러한 시각 영역이 데카르트적 주체의 구성과 관계가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데카르트의 주체의 구성은 어떻게 되죠? 그것은 의심을 통해서 확실성으로 가는 것이죠. 주체가 알고 있는 것을
일단 의심하는 거예요. 그 의심을 통해서 계속 의심하다가 결국 지식의 확실성으로 가는데, 그때 그 주체는 의식의 주체죠. 코기토의 주체예요. 그 의식의 주체를 갖다 보증하는 게 누구라고 그랬죠? 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이 주체가 의식하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실성의 보증자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것처럼 주체로, 우리가 무의식적 주체로 넘어갈 때 보면 우리는 무의식을 의심합니다. 우리는 꿈을 의심하죠. 꿈이 그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애매하기 때문에 그 꿈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예, 왜냐하면 애매하기 때문에. 그러한 꿈의 그 애매함을 통해서 우리는 무의식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지각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무의식이 뭔가, 그 무의식 속에 뭔가 아갈마가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 보니까 무의식은 텅 비었다. 바니타스다, 이거죠. 텅 빈 주체. 그것을 보증하는 게 무엇이죠? 텅 빈 주체, 결의의 주체를 보증하는 것이 도대체 뭐죠? 그것이 바로 대상 A라는 것입니다. 환상의 대상 A. 그것이 바로 무의식의 주체가 베나티의 주체라는 것. 허무함의 주체, 텅빔의 주체라는 걸 가르쳐주면서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욕망하라, 욕망의 주체로 등장하라는 것을 대상 A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죠. (137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에 그 그림이 발휘하는 뒤틀림의 효과를 최대한 음미하려면 벽의 구멍을 통해 보아야 하겠지요. 그러면서 그 두 번째 패러그래프 셋째 줄에 재미있게도 처음에 얻었던 이미지의 왜곡된 형상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중복되고 있어요. 이미지의 왜곡된 형상, 이미지의 뒤틀림의 효과. 여기서 말하는 이미지의 왜곡된 형상, 이미지의 뒤틀림의 효과라는 것은 아까 시각에서 이미지를 변조시키는 것을 통해서 대상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과는 좀 다른 영역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미지의 왜곡된 형상을 얻게 된다. 이미지의 뒤틀림의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하는 것은 그 이미지에서 미끄러지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시각의 영역에서 보는 그 이미지에 미끄러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뒤틀림이요. 그게 왜곡됨이요. 그게 우리의 주체를 응시하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왜곡된 지점, 뒤틀린 지점, 왜곡된 형상, 뒤틀린 형상,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무의식의 실제를 건드리는 그런 그 그림의 얼룩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암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충동 중에 하나인 이 시관 충동이라는 게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관 충동이라는 것, 그것은 본다는 것인데, 보고자 하는 충동인데, 그 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을 보고자 하는 것일까요? 사물에 있는 모습을 보고자 하는 것일까요? 대상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고자 하는 것일까요? 뭔가 미끄러진 걸 보려고 하는 것이죠. 뭔가 뒤틀린 걸 보려고 하는 것이고, 뭔가 왜곡된 지점을 보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의미의 시관 충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체의 결의와 관련되어 있고 실제와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시각이 되겠습니다. 이 시각, 응시로서의 시각, 시관 충동으로서의 시각, 이것은 주체의 결의와 욕망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뒤틀림, 이 왜곡됨이 매혹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매혹을 주는 거예요. 138페이지 둘째 줄. 저는 심지어 이러한 뒤틀림에 대한 매혹이 원근법에 대한 기하광학적 탐구가 시각에서 놓친 것을 보완해주고 있다고까지 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38페이지 둘째 줄에서 넷째 줄까지. 바로
뒤틀림은 우리에게 하나의 그 매혹으로 작동하는 것이죠. 이것은 기하광학적 탐구가 시각에서 놓친 부분을 보완해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에서 놓친 부분을 보완해 주는 것이죠. 응시의 지점을 보완해 주는 것입니다. 얼룩의 부분, 그것을 보완해 주는 것이죠. 그 뭐하러 보완을 할까요? 그게 바로 우리의 결여, 우리의 바니타스, 우리의 텅 빈과 관련되는 것이죠. 주체의 수치, 주체의 공포, 죄책감, 불안,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은 남근적 유령의 출몰을 상징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째 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38페이지 열째 줄에 그것은 그 얼룩의 장, 그 뒤틀림, 그것은 시각에서 놓친 그 부분은 우리에게 남근적 유령의 출몰을 상징화한다 그랬어요. 어떤 발기된 상태의 어떤 물체, 문신, 얼룩, 암점, 그런 것들이 그 비틀린 부분, 왜곡된 형상, 그것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우리의 결여를 제시하면서 동시에 남근적 유령으로 작동한다. 이것은 바로 그 대상 A가 우리를 응시하는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대상 A가 우리를 응시할 때 우리는 욕망의 주체가 되는 것이죠. 욕망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비스듬히 걸려있다, 뒤틀려 있다, 왜곡된 형상이다,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를 응시의 주체로 만들고 우리를 시관 충동의 주체로 만들어서 자신의 결여를 보게 하고 자신의 바니타스, 헛됨, 텅빔을 보게 하면서 동시에 대상 A로 작동해서 우리의 욕망을 유지하고 발현하게 만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남근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왜곡된 부분, 뒤틀린 형상, 남근적인 의미가 있다. 무화된 것으로서의 주체를 가시화시킴과 동시에 욕망의 주체를 등장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것은 대상 A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대상 A가 하는 역할은 뭐죠? 주체로 하여금 자신의 결여를 지각하게 하는 것이죠. 마이너스 파이를 지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파이, 결여된 기표로서의 팔로스, 그것을 지각하게 만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욕망의 주체로 등장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139페이지 중간에 얘기하듯이 거세는 우리에게 욕망들이 근본적인 충동들의 틀을 통해 조직되는 전 과정의 중심축을 이룬다. 거세라는 것은 충동들의 틀을 통해서 욕망들이 조직되는 모든 과정의 중심축을 이룬다. 거세는 충동들을 통해서 욕망이 발현되는 모든 과정의 중심축을 이룬다. 거세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거세를 자극하는 것이 바로 응시의 지점이고 얼룩이고 왜곡된 형상이고 뒤틀린 부분이고 암점이고 응시의 지점이죠. 그런 것이죠. 그런 것이죠. 140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 욕망의 변증법을 강조하지 않으면 무엇 때문에 타인의 응시가 지각의 장을 교란시키는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는 문제의 주체가 반성적 의식의 주체가 아니라 욕망의 주체이기 때문이지요. 타인의 응시와 욕망의 주체. 타인의 응시라는 것. 얼룩지고 왜곡되고 뒤틀리고 한 그런 응시의 지점이 주체와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건 욕망과 관련해서 해석하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주체는 그 반성적 의식의 주체가 아니라 욕망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 응시의 지점이라는 것이 주체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